수수한 산방엔 한 스님이 홀로 기거 중입니다. 아이고, 자, 해가 나왔다. 노승이 아침을 맞는 방식은 좀 남다릅니다. 이 햇볕에 얼굴을 씻는 거야.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햇빛과 바람, 꽃향기, 자연의 모든 것에 스님은 인사를 건넵니다. 좋다. 세상의 만물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육잠 스님. 여느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 불상 대신 요 돌부처가 앞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꼭 이제 노선이 앉아 있는 모습 같아 보이거든. 이게서 보면. 이거는 또 이제 어린 상자. 이게 뒤구뒤에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말썽꾸리 상자가.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돌도 불성이 있다 하거든. 부처의 성품. 근데 이미 이건 돌이 아닙니다. 이제. 저한테는 그냥 하나 이제 생명이 된 거죠. 스님의 텃밭엔 뭐가 자라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채소의 소우주라고나 할까.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김장배추, 또 김장무, 쑥갓, 상추, 조고는 이제 시금치. 햇빛이 키워주고 비가 키워주고 이래가는 바람도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겠지. 자연이 바로 스님의 동업자인 셈인데요. 달처럼 환하고 어머니의 주름치마처럼 푸근한 이것들이 자연의 도움 없이 어찌 연글 수 있었을까요? 오, 이야. 세상에 더덕 이렇게 큰 더덕이 있나? 아이고, 크네. 자연이 키워낸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에 그냥 뭐든 일을 해야 돼. 산중에 살아도 뭐 남들 눈에 보이면 그냥 이렇게 뭐 한가하게 보여도 안 그래요. 늘 일이 생겨요. 산중에 혼자 머물러도 동행이 있으니 외롭지 않지요. 요 꽃만 하더라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배 내버렸을 거야. 다니기 상당히 걸치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꽃 한 볼 끼라고 이런 이게 불편한 걸 내가 감수하며 살았거든. 꽃나무를 배에 버린다 하는 거는 꽃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거든. 오직 꽃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존하거든. 심지어는 말이요. 그냥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밟고 다닌다니까. 그러면 그 꽃은 그 나무, 그 식물의 얼굴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 얼굴을 누가 밟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화려하건 수수하건 한 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생명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됐거든. 먹고 입고 생활하고 스님은 뭐든 자급자족합니다. 산중에서 수행하며 사는 38년 세월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되게 되게 거칠게 생겼다. 스님이 손수 키우고 거둔 것들로 짓는 공양.
이게 이제 그 방정불이거든. 오늘 같은 날 이게 햇빛을 보고 먹으면 더 좋고. 소박하지만 봄날 파종의 기쁨과 여름날 뙤약볕의 시름을 두루 담은 수고로운 밥상이기도 하지요. 이것도 맛있어.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드네. 여기서 산중에서 이렇게 새끼 받고 챙겨 먹는다는 게 이게 때로는 정말 호사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호사. 단출한 밥상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스님의 성정. 여기도 항상 살줘야 되는데 내 혼자만 먹고 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생의 고마움을 너희는 아느냐. 돌부처가 묻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쓰려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야, 이거 씨 모아서 또 내년에 심어야 돼. 이 냄새가 너무 좋네, 방 냄새가. 야, 이게. 그런데 아이고야, 그 소매자락에 덧댄 흔적이 가득하네요. 아이고, 이 옷이 내가 입은 지가 한 20년은 될 거예요, 진짜. 내가 제일 하나 힘든 게 뭘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발도 하나 이렇게 뭐 다 쓰고 이렇게 수명이 닿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기우신기도 한다니까. 낡은 옷가지와 기운 고무신만 봐도 스님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훤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푹 삶아야 돼. 바가지를 만들 요량인데요. 바가지 하나 만들겠다고 느림과 불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게 도인. 어쩌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흐뭇했다죠. 당신의 분신 같은 지게를 걸머쥐고 스님이 산길로 나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답니다. 지난 여름 장맛비에 휩쓸려 나간 길을 보수하려는 겁니다. 산중에서 지게는 일당 100을 하는 산림미천. 아랫마을에서 짐을 올릴 때도 겨울날 장작을 나를 때도 이 지게로 내 삶에 사는 몫을 감당해왔지요. 이 길가에 이제 풀도 베고 어차피 또 내가 다니는 길이고 또 가끔 우리 산방에 이제 오는 손님들 때문에 또 이렇게 손을 보는 거죠. 지게질만 했죠.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게질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초등학교 때 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늘 화두처럼 생각하는 게 생명불식이라는 말을 내가 참 좋아하거든. 생명, 살아있는 것은 불식,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절대 사람 감히 못 있습니다. 놀아라 가면은 며칠은 놀지만은 그 뒤는 아마 못 놀 거야, 아마. 뭐든지 해도 해야 돼. 더욱이
세상과 동떨어진 산중에선 자칫 게으름을 부리면 한 계절 나기도 어렵습니다. 밥값했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밥값하며 살고 있는가? 수행이란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일입니다. 내 삶에 스스로 철저해야 하는 산중 암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행처지요. 몇 개의 장작으로 온기가 되살아난 산골 암자의 저녁. 이렇게 시에 보면은 자루에는 쌀을 섞되 화로가엔 뗄나무 한 단,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한가로이 뻗고 했네. 얼마나 청빈하면서도 여유로운 삶입니까? 여기 쌀떡입니다. 여기. 스님의 쌀떡 사정은 어떨까요? 조만간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한 5대 정도. 그러니까 석대보다 부자잖아요. 이 인간의 욕망이나 가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행자든 뭐 수행자가 아니든 간에 늘 욕망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개 갖고 있을 때는 2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2개에서 만족을 안 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다. 스님은 늘 다짐합니다. 저거는 이제 산중에 살다 보면은 저렇게 안 살면은 힘들어서 못 삽니다. 내 삶을 좀 더 쉽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랄까. 간소하고 청빈한 삶, 스님에게 쉽다는 건 그런 겁니다. 깊은 밤 암자의 문지방 너머로 그윽한 묵향이 새어나옵니다. 화선지 위에서 마치 춤이라도 추듯 스님의 붓대가 자유롭습니다. 낮엔 몸으로 밭농사를 짓고 밤엔 붓대로 마음 농사를 짓는 육잠 스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얹혀서 봐야 돼. 아, 묵농사. 이것도 일종 농사지 않습니까? 농사거든. 얼핏 봐도 걸출함이 느껴집니다. 실은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다는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빈지게를 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실은 이 접니다. 예. 인생은 빈지게처럼 흐롭고 적막한 것. 인생도 저 빈지게처럼 적막하고 참 흐롭구나. 이건 배지밀 먹고 그때 무슨 그때부터 흥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예. 마침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내 주변에 뭐 그런 종이 쪽지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또 활용하는 거죠. 예. 그냥 불쏘시개 하기에는 아깝고 택배가 이 면지에다가 가벼워진 사람, 이 사람 모습입니다. 그 노트 이면지에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아끼는 일은 나무를 아끼는 일이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로운 삶의 기본이라 믿는 스님. 스님의 그림과 글씨엔 그 단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골 암자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뒤 붉은 단풍은 스님처럼 비울 준비를 다 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스님은 기침하셨을까요? 가을 바람이 산들 부네 달 밝은 가을 밤에 달 밝은 가을 밤에 절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까닭이 저기 있었네요. 하루도 같은 모습 없이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산중이 적막한들 심심할 새가 있으려고요. 참 좋은 날씨다. 스님은 흘러가는 구름에서도 깨닫습니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이죠. 우리가 구름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구름은 흔적을 안 남기거든. 또 그 무한한 한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름이 많이 비교했거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그 말이 뭐냐면은 삶이라 하는 것은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저 구름의 길을 따라가면 인생의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름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을이 부쩍 연걸어 갑니다. 이거 내가 쓴 지가 한 30년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두꺼웠었거든. 이제 이만큼 이제 얇아졌어. 이 돌이 이렇게 달은 거야 지금. 나하고 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지극한 세월이 여기 있습니다. 스님은 일체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힘 좀 들더라도 온전히 내 몸으로 공을 들여 땅과 마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한 닷때는 나올 거요. 닷때만 하면은 혼자 실컷 먹어. 옛날 중국 선종에서는 일부작, 일불식 하는 말이 있거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마라 하는 말. 그만큼 이제 그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땀 흘리지 않는 자 어찌 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과 수행엔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니까 땀을 흘리든 피를 흘리든 흘려야지. 콩씨를 세 알씩 하거든. 하나는 길짐승 주고, 하나는 날짐승 주고, 하나는 자기 먹는다 하는 거야. 그것도 못 준다면은 이 산에 살 자격 없지. 스님에게 농사는 자연엔 나만의 소유란 없음을 깨치는 것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 일하는 게 좋다고.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정도는 뭐 진짜 자다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내가 거창토굴 살 때 그때 전기전화 없이 그 살 때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도 먹이고 했으니까. 20대의 주지가 됐을 만큼 눈에 띄던 젊은 승려는 어느 날 모든 문명을 뒤로 한 채 오지 산골로 들어갑니다. 욕망만을 쫓는 세태를 향한 나름의 저항이었다는군요. 그렇게 시작된 산중 생활이 어느덧 38년. 소 먹일 때 한 번은 그 니하고 이게 달밤에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 마구간에 소를 이제 몰아내가지고 그 동네 고사길을 그 달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그 새벽 이슬 맞으면서 이렇게 기억도 있어요.
문득문득 그 시절 떠올리면은 그립고 좋았어요, 진짜. 수행자가 체득해야 할 삶이란 무엇일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사는 것. 스님에겐 늘 그랬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갈수록 햇살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고구마를 잔뜩 써는 중인데요. 산중에 긴 겨울을 나려면 미리미리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빗방울 떨어지나? 그 참 신기하다. 해가 뜨는데 빗방울 떨어지고. 맑은 하늘이 무색하게 툭툭 떨어지는 여우비가 스님은 여간 재미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천지 조화가 아름다운데,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그게 인생의 답이라. 이렇게 박박 긁어줘야 바가지가 되는군요. 좋다, 재밌다, 이게. 좋은 가을날. 저 근데 새들이 오늘따라 스님이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네, 안 가겠네. 또 모르지요. 산골의 자연도 스님의 그 희한한 짓이 재밌다 할지도요. 야, 이 끓는 소리가 듣기 좋은데, 사그락사그락. 아이고, 이거 무거웠어. 임금이 하면 돼, 보네.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철못. 여름엔 밭꽃으로, 가을엔 요긴한 세간으로, 박은 두고두고 산승의 즐거움이 됩니다. 불 소리가 아주 힘차. 콸콸콸. 불타는 소리 안 보세요. 이 자체가 생명이다. 가장 그리운 게 저녁 시간이 군불 때니까 그래요. 산중 사는 즐거움 중에 이게 저녁에 군불집 피고 앉아서 고요히 불빛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움 중에서 하나예요. 천지만물 무엇 하나 볼수록 즐겁고 묘하지 않은 게 없다는데요. 아이고 다리 훤하이. 저 물건이 참 무슨 물건인지 이 만물을 다 비추고 참 저 물건이 참 신비로워. 청산岭 깊은 고래 일간톡을 지어놓고 성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전복만화 푸른 송녀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공천창 기본 누비 두어 개에 걸쳐서니 의식에 무심거든 세욕이 있을 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이나 사상 쓸데없고 자연의 절기는 어김이 없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가까워지면서 단풍도 절정으로 타오릅니다. 스님의 작은 암자에까지 성큼성큼 내려와 금쪽 같은 마지막 가을 볕을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스님이 이때를 놓칠 리 없지요. 자, 얘는 몸발 때 풀을 너무 세게 해서 발라가지고 겨울이 목전이면 창호지를 다시 바르는 게 스님의 겨울나기 준비. 귀찮지 뭐 의외로 귀찮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내 사는 집인데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어제 뭐 산을 산석해 주겠습니까? 이걸 매년 해야 되죠. 또 이렇게 문 발라 놓으면 하얀 그 문살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문을 딱 바르고 이제 문종이 딱 마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탁 튕기면은 통통통 소리가 나. 바짝 말았을 때. 그 소리 듣기 좋습니다. 요즘은 집도 창문도 다 현대식이라 창호지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산골 암자의 월동법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편해도 만족스러우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말랐네. 호호, 소리 듣기 좋다. 나무 간세운 보살. 스님은 요사이 숲속 포행이 잦아졌습니다. 찬란하게 타오르던 잎들이 단풍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겨울을 나는 나무들의 지혜죠. 이제 한 살림을 다 마친 거야. 이제. 나는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다 할까. 숲에서도 내 인생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곳에서 수북하잖아. 이거. 근데 이제 썩은 건 안 물고 가고 좋은 건 다 물고 가버렸네. 녀석들의 습성까지 다 스님의 손바닥 안. 다람쥐 굴이야.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딱 이렇게 이제 동해 버리고 이제 겨울 난다니까. 나는 추워도 그냥 덜덜 떨면서 겨울 나는데. 근데 우리 다람쥐, 뭐 고라니, 멧돼지 이 짐승들이 많잖아. 그렇게 막 사람을 경계를 안 해요. 이들도 아는 거겠지요. 스님도 이 숲의 한 식구라는 것을요.
사람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자연에선 모두가 한 식구며 내 도반, 생명에 귀천은 없습니다. 땅과 하늘의 질서가 지배하는 숲에선 마음의 눈만 열면 만물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낙엽 지는 소리, 새 소리, 또 이 햇살, 이런 게 너무 고맙죠. 실은 고마움이란 이런 겁니다. 비어가는 숲에서도 생명은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 예쁘네. 텅 빈 충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 이 계절 스님은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허허롭게 지내왔는가. 해는 노루꼬리처럼 짧아지고 밤은 농부가 꼰 새끼줄처럼 길어지는 늦가을 밤. 이렇게 떨어질 때 왜 안 기웠을까 내가. 진짜 기웠어야 되는데. 일발 일의라 해가지고 바로 하나 옷 한 벌 가거든. 일발 일의. 근데 나도 뭐 한 두세 번은 될 거예요 그래도. 천을 덧대 달아버린 승복을 기웁니다. 낡긴 했어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몇 년은 거뜬할 겁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기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입은 지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 내한테 오다가 뭐든 10년 이상이야. 뭐 옷이고 뭐 신발이고 뭐든. 뭐 이 정도면 새 옷 장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한다고 저 청성을 들고 있나 가게. 이 문명 시대에 저 산속에 들어앉아고 뭐 저런 청성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아름답잖아 이 자체가. 다른 걸 떠나서 떨어진 옷을 기울인다. 옷은 그저 몸에 걸치는 것일 뿐 오래됐다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게 스님의 생각. 골동품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탈 정도. 내가 봐도 참 너무 행간네. 낡은 옷 한 벌은 수행자의 첫 마음을 죽비처럼 깨우곤 합니다. 30년 전쯤 내가 그렇게 중된 지가 38년이거든. 처음부터 입었으니까. 문득 마음의 스승이 남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수행자에게 가난은 조촐한 복이다. 가난한 산승은 맑게 사위어가는 달빛 한 줌에도 더없이 풍요롭습니다. 이른 새벽 스님의 예불엔 작은 돌부처만으로도 족합니다. 소화정리 명훈가 피력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 시야. 我 야, 저기야, 농, 개봉과 일체공. 1 년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1 달
못 생명들이 힘껏 기지개를 켠 암자. 저 숲의 나무들이 겨울로 가자 하잖아 지금. 저 숲의 나무는 아마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저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살아남겠습니까? 이 숲을 지키면서. 요즘 기력이 예전만 못한 스님은 자연의 힘에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다. 백초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가지 풀, 산야초 이렇게 한 주부터 뜯어가지고 큰 솥에다가 이제 푹 고웁니다. 지난 계절 정답게 피고시던 들풀의 추억이 담긴 맛이라지요. 이 사는 이 자체가 신통이지 않습니까? 이 숨쉬고 있는 이 온들 이 자체가 신통이거든. 이게 묘영이고 일용이 묘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이 사는 이 시간 이게 사실은 묘한 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지. 머나먼 곳으로 만행을 떠나지 않아도 너와 내가 서로 기대어 사는 지금 여기 이 자연의 품이 진리가 머무는 해탈의 통로였습니다. 오늘은 겨울 김장하는 날. 산골 암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입니다. 이런 배추가 사실은 맛있어요. 아, 이런 거 참 맛있겠다. 이런 고소한 이런 거 맛있다. 아이고, 이러면 벌써 한 생을 마쳤다. 여치, 한 생을 마쳤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례 치러준. 맛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자, 이 감독도 이거 지금. 자. 올해는 농사가 제법 잘 돼 김장할 맛이 난다는군요. 한 해를 갈무리하는 거사 중의 거사지만 항시 그래왔듯 스님은 혼자 힘으로 합니다. 소금 칠 것도 없어. 돌이 작아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진짜. 어이구, 사실은 이거 대자연을 내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이고. 호박 큰걸 나무 다 줘버리고. 양념치 낼 때 호박물로 합니다. 달고 맛있어요. 언제나 텃밭에서 거둔 것들로만 김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스님표 산골 암자의 담백한 김장이 완성됐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나려면 저장을 잘해야겠죠. 아이고, 이게 너무 낮게 했구나. 저절로 겸손해지는 천연 냉장고. 땅이 키워주었듯 그 맛도
땅을 믿고 맡깁니다. 아이고 이제 김장은 끝났고 오늘 큰 농사 하나 지었다. 이게 보통 농사가 아닙니다. 이게 겨울 준비하는 것 중에서는. 밤사이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산골 암자엔 오직 자연의 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 새들도 부지런히 배를 채우고 스님도 몸이 바빠졌습니다. 장터에서 3,000원 주고 샀다는 요 작업복이 필수라는군요. 올려요. 이게 굉장히 따뜻합니다. 안에 이 천이 두꺼워가지고 이거 입으면 그냥 겨울에도 따뜻해요. 겨울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뗄나무를 할 참이랍니다. 그런데 장작더미 넘어 의미심장하게 적힌 세 글자가 눈에 띕니다. 더비목은 내가 죽었을 경우 나를 태우는 나무지. 화장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는 다비한다 하거든. 다비. 산에 살면 이거는 필수로 해놔야 되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게 이제 수행자의 삶이에요. 생애 마지막 발걸음에도 빚을 남겨선 안 된다는 스님. 이 숲길을 오가며 수없이 붙들었던 화두는 그것이었습니다. 비고 살면은 훨씬 사는 게 쉬워요. 채워놓으면 자꾸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채우다 보면 그냥 그 무게에 못 견디가지고 그냥 쓰러진다니까. 그 무게에 못 견디가지고. 오늘 나무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봐서 나무가 좋다.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 넘보지 않고 오직 죽은 나무만 골라 가져간다는군요. 산이든 강이든 그 정령은 다 어디든 있지.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겠지만도 그거 있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산에 나무나 있는 것들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못해. 다 이거 정령들이 다 키우는 것들인데. 이거 뭐. 나지 간다고 인남 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가볍고 쓸쓸하였다. 뭐 내라는 존재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잠시 왔다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볍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 무거운 것보다는. 우리 삶은 늘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자기 몫에 짐을 짊어지고 살다 이젠 내려놓을 일만 남았으니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모든 길은 자연으로의 귀로였노라. 스님은 말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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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